요즘 뜨고 있는 도시가 어디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당진과 서산이라고 답을 합니다. 충남에서. 이게 지금 서산 당진입니다. 이게 섬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다고. 섬 모양 같네요, 진짜. 모양 같죠. 저 너머에는 원래 뻘밭이었다가 염전이 됐다가 공장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전부 바다였던 거예요. 저 너머에 아산이 있는. 그 중간중간에 간척 마을들이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요 일대입니다. 다 보면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재밌는 게 당진은 시청이나 읍내나 이게 면사무소는 남쪽에 그 내륙에 있고 땅이 바닷가를 향해서 쫙 펼쳐져 있어요. 대부분 간척지라는 뜻이죠. 당진을 상징하는 느낌으로서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런 브랜드 아파트도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결정타로서 당진 시청이 있는 거죠. 동시에 지금 몇 개의 도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오늘도 흥미로운 여러분의 사는 곳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예,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네, 자 오늘은 문제 그 당진을 가신다고요? 문제의 당진이군요. 당진. 예. 저와는 굉장히 또 인연이 있는 당진. 그 요즘에 이제 제2의 고향처럼 여기신다는 네, 소문을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제2의 고향입니다, 당진. 어떠십니까? 당진은 제가 이제 자주 가는데요. 갈 때마다 참 좋습니다. 일단 뭐 좋은 기준이 뭐냐면 저는 이제 맛있는 거 많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좀 조용히 시간 보낼 수 있고, 이게 이제 또 뷰 좀 좋고 이름 좋거든요. 그럼 약간 바닷가면서 약간 농촌인 지역. 그럼 뭐 너무 좋죠. 근데 제가 있는 곳이 그 제가 이제 자주 가는 곳이 앞에 이제 바닷가는 아니지만 조그마한 호수 저수지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네, 보면서 소똥 냄새 살짝 좀 나타나지고. 요즘 좀 심하겠어요. 정확히 하시네요. 제가 일산 사는데 딱 어제부터 저 일산 앞에도 농촌 지역이 있거든요. 딱 냄새가 오더라고요. 3호선까지. 이제 시작됐구나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막 저 논밭에 뭘 주시나 그렇죠. 봐요. 개분 같은 거 해야죠. 안 하면 안 됩니다, 개분. 네, 해야죠. 네. 하는데 잘 땅을 갈아야 냄새가 덜 나는데. 오히려? 대충 한 부으면 냄새가 심한 거예요. 그래요? 네, 제가 농업인은 아니지만 주워들은 정보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냄새들 뚫고 가면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원주택이 그 냄새는 포기하고 가는 거죠. 그럼요. 뭐 일주일에 해봐야 뭐 한 달에 며칠인데요. 뭐. 그렇습니다. 네. 여튼 그 당진에 가보신다고요? 당진 충청남도에서 기존의 강자였던 대전 이런 도시가 있고 천안 아산은 또 이제 한 덩어리로 큰 도시고 그거를 제외하고 요즘 뜨고 있는 도시가 어디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당진과 서산이라고 답을 합니다. 충남에서. 아까 18만 2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서산 당진이요. 예. 돈도 돌고 공단들이 큰 게 딱 있어서 당진은 현대제철, 성문산단 그리고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부곡지구 요즘에 뜨고 있다는 거죠. 뜨고 있다. 예. 그 뜨는 이유는 뭡니까? 역시 공업이 튼튼해서. 공업. 예. 당진에 뭐가 많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바닷가 쪽.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죠. 진한 녹색으로. 현대제철. 제철도 근데 이렇게 막아줘야 돼요? 예, 기간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북한에서 오기 쉽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포항제철이 포항에 만들어지고 제2제철을 어디 만들 것인가 할 때 마지막까지 싸웠던 게 광양, 지금의 제2제철이 있는 광양과 여기였어요. 광양과 당진이었어요. 당진 요 서산 어딘가. 그때 대부분의 정부 관계자들은 다 여길 밀었습니다. 사실. 당진을. 근데 왜? 근데 그때 박태준 회장과 전두환 대통령이 마지막에 역시 이쪽은 북한도 가깝고 해서 내린다. 그래서 광양이 된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참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전라남도 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한 사람입니다. 전남 서부에는 당연히 정말 천하의 죽일 놈인 건데 동부에서는 지금의 여순광을 만든 지역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순광 쪽은 정치 표로 나타나잖아요. 표심이 좀 달라요. 여수, 순천, 광양. 예, 섞여 있어요.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야당이라는 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이제 파고들면 여기까지 얘기 이어진다. 당진하고도.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여기를 찍었던 거죠. 네네. 현대제철. 네. 근데 그 앞에 물론 한보제철이 있었다가 그 한보 사태. 네. 그다가 한보 그룹이 무너지고 나서 그거를 사서
지금은 현대제철이 돼 있는. 그래서 당진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튼튼하고 그러니까 크게 세 개일 겁니다. 가운데 현대제철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산 국가산업단지 충남 부곡지구라고 이제 평택이라든지 화성하고가 같이 한 덩어리인 공업단지가 있어요. 국가산업단지가. 아산 국가산업단지. 그래요? 예, 그리고 서쪽은 최근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성문산단이라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땅 딱 보면 간척지죠. 네. 여기가 성문산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당진이 다음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당진이 어느 쪽쯤이에요? 당진의 또 여기 서쪽이에요? 지금 빨간색을 지금 표시해 놓은 게 당진인데 네. 사실 말하자면 딱 북쪽이죠. 아. 여기 여러분이 아실 만한 것은 외목마을. 외목마을. 거기 일출일몰 볼 수 있는. 네네네네. 거기 근처가 성문산단이에요. 아니 산단이 저렇게 뭐 제철 산단 뭐 이렇게 있으면 네. 조금 관광지로서는 조금 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근대인이라면 네. 공장 풍경도 관광이 되죠. 아 맞다. 그랬던 얘기도 좀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디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장뷰 있는 호텔이 또 유명하다고. 그렇습니다. 어디 포항 쪽이었나? 어디? 괜찮아요, 뷰가. 앞에 있는 거는 염전입니다. 뒤에는 대산산업단지라고 서산의 큰 산업단지예요. 이게 지금 당진과 서산의 북쪽 바닷가를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한 장의 뷰예요. 염전이에요, 저 앞에는. 염전입니다. 폐염전이에요. 지금은 이제 안 하시고. 안 하죠. 뻘밭이었다가 염전됐다가 농토가 되거나 공장이 되는. 여기는 원래는 배로 서울, 인천으로 다니는 교통이 편리한 곳이었다가 네네. 백길이 60년대 끊어지고 육로로는 정말 땅끝이 됐다가 네네. 다시 공장이 되면서 돈이 돌기 시작하는. 이게 서산 당진의 현재 상황이죠. 네. 그냥 이거는 지나가는 김에 당진인데 간척지 섬이었다가 지금 산이 된 간척지인데 답사할 때 이러고 다닙니다. 예전에 섬이었어요. 예, 섬이었던 데인데 완전히 지금은 산이 된 데인데 간척 공로자에 대한 기념비가 있었는데 이런 덤불숲 속에 있더라고요. 해집고 가가지고 악정고투하는 걸 누가 찍어줬습니다. 옆에서. 누구? 이러고 다녀요 답사할 때. 저 비석은 누구 보라고 저렇게? 이게 그 당시에는 요 섬 주민인 거죠. 국외야 개척자 공적비. 당진 군수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여긴 다 이런 역사예요. 저기서 일하신 분들 그러면 저기 이렇게 이름이 들어간 건가요? 그렇죠. 관계자들. 이게 섬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다고. 섬 모양 같네요, 진짜. 모양 같죠. 저 너머에는 원래 뻘밭이었다가 염전이 됐다가 공장이 되어 있는 게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서산 당진입니다. 네. 이건 저 KTX 류기훈 기관사가 찍어주신 거를 제가 이어받았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간척지 정자가 이런 거죠. 당진에도 네. 이렇게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압니다. 이거 그거구나라고. 육각형? 육각형. 왜? 보통 팔각형 아니에요? 육각형이 진짜 단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벌집이 육각형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단단한 구조라고. 네.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현대제철인데 네. 야적장 같은 거를 이제 외부 공개를 안 하려고 돔을 씌운 거예요. 와. 이건 어디 화성 같죠? 그러네. 무슨 철광석 쌓아놓는 데인가?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뷰가 펼쳐져 있는 게 당진이에요. 밤에 이렇게 불빛 나고 하면 좀 멋있겠네요. 예, 이게 그러니까 뷰가 되는 거예요. 공장 뷰는 훌륭한 관광지입니다. 울산, 여천 이런 데들. 그래서 이게 현대제철 주변이다. 네. 이상은 이제 국가 기밀이라 못 보여드리지만 그렇고 우선 간척지부터. 간척지. 예. 저쪽이 우리나라에서 간척지가 거의 제일 많은 동네죠. 중에 하나죠. 중에 하나. 하지만 요즘은 새만금. 새만금 워낙 이제 사이즈가 크니까.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KTX 류경 기관사가 드론 띄워서 본 건데 이게 전부 바다였던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저 너머에 아산이 있는. 사이즈가 좀 실감이 좀 나네요. 나죠. 네. 그 중간 중간에 간척 마을들이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간척 마을. 예. 농토 크게 만들고 딱 박아서 각각 농사 짓는. 이게 당진의 동쪽과 북쪽에 있다가 동쪽은 계속 농토고 네. 북쪽은 공장이 되는. 이게 대충 지도상 어디냐면 요 일대입니다. 다 보면 평평하잖아요. 저희가 다 그러면 그냥 예전엔 지도에서 바다였었어요? 바다였어요. 뭐 중간중간 이제 마을도 보이죠. 농토 만들고 조금조금하게 집 하나씩 지은 거예요. 너머는 이제 아산. 우리가 국토 많이 넓어졌네요. 넓어요. 답사다 보면 한국 땅 좁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너무 넓어서 주체를 못 하는구나. 오히려. 그래요? 막 쓰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잘 가꾸면은 좋을 텐데 자꾸 좁다 대도 도시에 쓰면서 그러니까 끝까지 가다가 결국 약간 좀 어떻게 쓸 땅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쓸지를 모르게 된 게 새만금인 거죠. 그렇지. 서울은 좁지. 서울은 좁죠. 좁은데. 근데 이제 눈을 넓히면 당장 제가 늘 강조하는 화성 평택만 해도 넓거든요. 근데 그 넓은 땅이 용도를 잘 모르고 있다가 서해에 뚫리면서 용도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간척지에 용도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서해선이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간척지인데 중간에 빨간 선이 이제 나옵니다. 네. 여기 간척지를 가로지르면서 빨간 선이 있죠. 네. 이게 이제 서해선 합덕역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합덕역이 예정지가 땅 공사한 게 보이죠. 네네네네. 여기 이렇게 봐도 합덕역 2024년 6월 예정. 근데 요거는 이제 홍성에서 출발해서 현재 화성까지 오는 거죠. 화성 향남까지. 네네. 저희가 이제 다 논 같은 거였던 거죠? 논 같은 거였고 지금도 논이고. 네네네. 그래서 한참 간척지살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마트에서도 많이 샀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간척지살이 이제 이런저런 오염이 안 된 땅이라서 맛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그거 아시네요. 간척지살. 간척지살.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요즘 사실- 별로 없나? 사실 그리고 그게 맛이 과연 정말 그런 쌀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브랜드화 시켰죠. 간척지살. 간척지살 있었는데 요즘은 다 그냥 임금님이랑 뭐 이런 경기미 네, 이런 지역별로 그냥 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냥 지역 이름 없이 그냥 간척지살이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전라도 쪽, 예. 부안, 개화도 이런 데들. 그래서 이제 합덕역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합덕은 이 주소로 보죠. 합덕역은 주소상 합덕읍입니다. 합덕읍 도리이고 네. 합덕읍의 위치를 보면 당진시 합덕읍이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우광면이라는 게 있고 합덕읍이 있고 네. 기존의 발달 방향은 이쪽은 동쪽은 바다니까 네. 주로 서쪽 읍내 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시청 쪽으로.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구도심이 있고 북쪽에 도시개발 사업하고 있고 우광지구, 우광 송산지구라고 서북쪽으로 공장이 있고. 네. 근데 개발 방향이 없었던 방향이 이쪽 동남 쪽인 거예요. 여기가 현재는 이제 절대 농지일 텐데 네. 역을 만든 이상 개발하겠죠. 당진이 개발할 여력이 없는 도시도 아닙니다. 아니, 저렇게 역 만들어 놓고 계속 논으로 놔두는 거는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 여기서 먼 거리도 아니거든요. 전 거리 한번 재볼까요? 읍내에서 여기서부터 버스터미널까지 네. 2.5km예요. 재걸음으로 한 30분. 그럼 저 합덕역에서 저 구도심까지는 뭔가 조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높습니다. 상황인 거죠? 예. 최근 답사한 상황으로는 텅 비어 있었지만 이건 뭐 조성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봅니다. 야, 저기를 아파트를 깔기도 좀 그런 거 같고. 근데 가능성은 있죠. 합덕 자체도 나름 큰 읍내라서. 그리고 합덕은 이렇게 교통이 유지도 되지만 네. 또 하나는 관광지거든요. 이게 합덕이 합덕제라는 합덕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예당 저수지 있기 전에는 네. 당진이 밀던 저수지였습니다. 충청남도 기념물 당진 합덕제 연지라고도 불렸다. 연꽃이 많아서 연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지는 좀 들어봤는데 충청도 분이라면 네, 저기가 거긴가? 이런 느낌. 디트뉴스 대전 쪽 이런 장관이다. 이게 역사가 오래된 그 가본 것 같은데. 그랬을 거예요. 네, 네. 이게 교통이 좋아서 합덕이 워낙에 그리고 여기 또 같이 세트로 밀고 있는 게 네. 합덕 성당. 합덕 성당? 예쁩니다. 합덕 성당. 저는 뭐 성당을 크게 그렇게 뭐 관심 갖고 있지는 않지만 워낙 뭐 이렇게 웅장한 성당이 펼쳐져 있어서 와. 이런 식으로 와, 성당 옆에 합덕제가 있어요. 저 언제 지은 거래요? 이쁘네. 네, 이쁩니다. 당진이 밀고 있는 문화재 중 하나예요. 충청도 최초의 본당. 1890년에 예산에서 시작해서 1899년에 여기서 시작되었다. 네네네. 그러니까 충청도 대표적인 천주교 유적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지금 당진은 철도역도 만들어진 김에 네. 딱 붙여가지고 세트로 개발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합덕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좋은 게 마침 공장이 정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딱 그 분리시켜가지고 서북 쪽 시청 쪽으로는 공단 만들고 동남 쪽으로는 아니 관광지로 만들어 버리면 깔끔하게 주택 만들고 하면 되는 거죠. 괜찮네요. 여기. 그래서 제가 당진 합덕은 괜찮다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홍성에는 예산 멀지 않거든요.
삽교천 바로 또 이어지는 그렇죠, 동네도 그렇죠. 있으니까. 땅도 평평하고 뭐 도고 온천 이런 것도 가깝고 그 아래쪽이 바로 아산 도고 온천입니다. 아하. 길이를 보면 합덕역 예정지에서 도고 온천역까지 10km 가깝습니다 아주. 도고 컨트리 구락부도 있네요 여기. 그렇죠. 아 이거 이 이름을 그대로 쓰네 여기는. 신기하네요. 어떻게 구락부라고 쓰지? 도고 컨트리 구락부. 도고 제가 이제 일본어 원어 발음을 읽어드리면 칸토리 크라부 이렇게 했습니다. 와. 그런 게 있군요. 아니 왜 이럴까요 여기는? 약간 이제 나름 이제 여러분들이 전통을? 묘한 전통주의가 있더라고요. 야, 그래도 이 이름을 그대로 쓴다고요? 좀 그렇긴 하네요. 칸트리 구락부가 골프장이 있고요. 일단 땅이 넓으니까 여기는 평평하게 네. 뭘 해도 할 수 있고 당진 인구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어서 아산이 또 크고 있고 네네네. 그리고 예산 홍성도 도청 소재지가 됐고 여러 가지로 저는 이쪽은 미래의 지역이라고 봅니다. 뭐 언제나 같이 말씀드리지만 전 땅 없습니다 여기에. 네. 저는 세입자입니다. 세입자가 그런 땅 있다는 오해를 받으면 너무 슬퍼가지고 이 하나 중심이 그래서 앞으로 뜰 중심이다. 그 전의 중심은 어디였냐? 네. 하나는 당진 시청이고 당연히 네. 하나는 송악읍내죠. 송악읍? 송악읍 하면 이렇게 길쭉해요. 송악읍입니다. 송악읍. 네. 그 개성을 가리키는 송악하고 같은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재밌는 게 네. 당진은 시청이나 읍내나 이게 면사무소는 남쪽에 그 내륙에 있고 땅이 바닷가를 향해서 쫙 펼쳐져 있어요. 대부분 간척지라는 뜻이죠. 그래도 송악읍도 보면 모양이 남쪽 요 중간 좀 아래쪽에 기지시라는 데 면사무소가 있고 도는 북쪽에 나와요. 위로 이렇게 예, 땅을 만든 거예요. 공장 만들고 여기서 돈 벌고 여기서 이제 쓰는 읍내에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답사를 최근에도 했는데 재밌는 게 여기 보면 여기에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롯데캐슬, 이편한 세상 레면 빼고 거의 다 들어왔어요. 송악에. 예, 이게 뭐겠습니까? 다 지금 저기 공단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저 송악. 네네네네. 송악은 저도 이제 몇 번 가봤어요. 그렇죠. 나중에 한번 가시는 김에 기지시리도 한번 가보세요. 응? 기지시리, 요거 읍사무소에 있는. 기지실이. 여기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은 읍사무소가 이게 북쪽에 약간 구도심 신도심 중간 위치에 있고 네. 남쪽에 보면은 복닥복닥한 동네가 있어요. 조그맣게. 그게 옛날 기지시리 구도심. 여기가 이제 옛날 느낌의 농촌이고 지난 몇 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줄다리기 유명하다고. 기지시리. 네네네네. 근데 그걸 둘러싸고 지금 아파트가 쫙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지시는 이제 당진을 상징하는 느낌으로서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런 브랜드 아파트도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결정타로서 당진 시청이 있는 거죠. 네네네. 시청을 보면 동시에 지금 몇 개의 도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우선 호반 서밋 등이 들어오고 있는 수청지구. 네. 북쪽으로는 요즘에 여기 CGV가 들어온 읍내동 북쪽에 있는 갑자기 지금 지구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당진 위지구 뭐 이쪽인가요? 이 지구는 요즘 또 만들고 있습니다. 또 만들고 있고요. 추가로. 그래서 CGV가 있다는 거는 일단 그렇죠. 중심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엔 그러니까 북쪽에 2지구 1지구 이쪽은 CGV가 있고 남쪽에 수청지구 쪽에는 시청과 함께 여기는 또 롯데시네마가 있어요. 네네네. 요두 개의 사이에는 구도심이 있는. 원래 이제 구터미널, 구시장이 있고 전통시장이 있고 이제 북쪽으로 좀 동시에 당진시가 8개인가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이렇게 딱 양쪽에 롯데시네마, CGV가 자리 잡고 그렇습니다. 가운데 뭐 우체국, 그렇죠, 경찰서, 법원 뭐 이런 것들이 있네. 시청 그렇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구도심을 안 건드리고 이제 그래도 딴 도시 보면 완전 딴 데 만들어 버리는데 그래도 붙여가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느낌이라 네네네. 답사한 느낌은 그렇게까지 좀 이제 구도심 버리는 개발도 아니고 난개발도 아니고 그리고 소문 듣기로는 당진시가 돈이 있으니까 구도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경 써가면서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까? 예. 야 여기는 학교가 몇 개야? 그 원당 이쪽에 보니까 원당 마을 뭘 보니까 예. 바로 원당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와 여기는 딱 터미널 쪽. 그렇죠. 와 여기 떠오르는 중심이더라고요. 딱 터미널.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버스 타면 딱 요 라인으로 들어와요. 기지시리를 거쳐가지고. 여기로 들어와서 기지시리 거치고 당진 거치고 태안으로 버스 가가죠. 서산 거쳐서.
여기가 중심이죠. 그래서 그 터미널 위치가 절묘한 게 수청지구 시청 있는 쪽하고 서북 쪽이 이지구 개발 이쪽하고 딱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제가 볼 때는 도시 개발을 잘하고 있다. 깔끔하게. 아, 그렇습니까? 구도심도 버리지 않으면서 너무 이격시키지도 않고 착착 붙여가면서 하고 있다. 그리고 기지시리도 뜨고 있고 송화급. 네네. 그리고 합덕도 지금 이제 미래도시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어느 농촌 도시와 마찬가지로 중심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이제 모이고 있다. 착착착. 그 중에 이제 안타까운 게 성문산단이라는 거. 네네네. 성문산단만 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당진 투어 지도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삽교 관광지, 조개구이 축제, 서해대교, 네. 횡담도 휴게소, 한진포구라고 나름 요 동네에서 공단 사이에 옛날 포구 구조가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한번 가보실만 합니다. 네. 고대부두는 완전히 이제 공업항이고 고대공단, 네. 안섬포구도 요만하게 전통 항구가 있고 안섬 당제랑이 유명해요. 송악부두는 이제 성구미 이런 거는 없어진 포구가 완전히 공업화돼서. 그리고 현대제철, 전 여기서 찍은 거고. 네네. 이게 성문 방조제. 원래는 이제 농업용지 개발하려고 하다가 성문 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졌다. 네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늘 말씀드리고 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진은 철도 계획이 두 개가 중요해요. 하나는 서해선, 하나는 성문산단 인입철도. 이렇게. 향남, 안중, 여기 인주, 합덕, 홍성, 삽교 있는 게 이거 이제 서해선. 합덕역에서 하나 갈라져 나와요. 이렇게. 네. 해서 산업철도예요. 책에서 실어놨지만 단선이고 산업철도입니다. 물건만 실어 나르는. 그렇죠. 네. 성문산단이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언젠가 완성이 되면 필요하겠지 하고 만들었는데 아직은 조금 성문산단 자체가 과연 활기를 띨 것인가에 대해서 갸웃갸웃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네. 말은 못하겠지만 이게 일단 공사할 거고 이거는 이게 완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충남과 서산이 밀고 있는 건 좀 더 오셔가지고 우리 서산의 대산 공단까지도 이어달라.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네. 이러면 꼭 반드시 이 열차가 오니까 역세권 만들어지고 해서 이제 부동산 사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건 산업철도입니다. 아, 그렇죠. 보내면 그럴 거예요. 합덕 역세권이고 뭐 더블 역세권을 할 거예요 분명히.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네. 이거는 이 동네 인구가 정말 천하아산급으로 커지지 않는 한 네. 쉽지는 않다. 저는 그냥 정말 화물 실어 나르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그런 열차인 어렵습니다. 거죠. 네. 사람 못하죠. 그리고 여기에 역마다 직원들이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여론조사 같은 거나 시민 의견 청취할 때 어떤 사람은 이거 산업철도다 인정했고 어떤 사람은 산업철도는 싫고 여객철도로 해주고 지하로 깔아달라고. 저기다가? 예, 그게 아니면 반대한다. 싫다는 얘기죠. 그거는. 저건 이제 공사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이건 합니다. 어. 이거는 좀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건 할 거고 여기서 이어지냐가 중요한. 서산이 철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답사 갔다 왔는데 꽤 힘들었어요. 버스로 가시나요? 버스로 가죠 저는. 가서 이게 코스가 기지시리, 당진시 그리고 서산 운산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서산 시내로. 네. 그래서 이 라인은 기억해 두십시오. 당진시가 밀고 있는 철도입니다. 네네. 충남도청과.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이 아산마 베이밸리 완성인 거죠.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그 아산마 베이밸리의 권역인 거예요. 네네. 정리하자면 성문산단 동쪽에 요 고대 부곡지구는 철강, 네. 대산 쪽은 석유화학인 거죠. 저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가면요. 혹시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카페가 이른바 뭐랄까 메가 사이즈 카페들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 말해도 되겠죠. 그렇죠. 뭐 카페 뭐 1950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건 이제 라이더들한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나온다. 카페가 얼마나 크냐면 예. 그러니까 일단 부지 자체가 뭐 한 부지 크네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항공 사진입니까? 예. 저 오른쪽에 지금 보고 계신 저 색칠해 놓으신 거 말고 밑에 쪽으로도 다 저 카페 소유인가 봐요. 그 밑에까지. 그래갖고 뭐 저 바닷가 쪽에도 위도 그렇겠네요. 의자 깔아놓고 하여튼 저기 주차장이 막 한 500대는 서 있는 것 같아요. 카페가 한 3층 저 큰 건물이 한 3층 되는데
그 3층에 꽉 차 있고 사람들이. 멀찍하네요. 그리고 이제 저 바깥쪽 테이블에 또 야외 의자 뭐 이런 거에도 사람 엄청 많고 뭔 카페가 이렇게 큰가 했는데 그거 하나 있고 또 약간 위쪽에 가면 무슨 저 빵집이랑 같이 하는 카페 또 하나 있는데 이 동네 이 동네 그 많이 짓더라고요 요즘에. 뷰 잘 꾸며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야 그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걸 누가 온다고 다 가더라고요 찾아서. 신기하게 다 오더라고요. 심지어 맛있고. 심지어 다 인스타뷰고. 줄 서야 되고요. 줄 서야 되고. 커피 한 잔이 7-8천 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보다 더 비싸. 근데 거기까지 왔으면 내고 먹죠. 아 먹어야죠. 먹어야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이제 신평면이라고 간척지죠. 신평면? 예, 신평면 여기. 신평면이 접니다. 그러시군요. 여기는 간척지인 거죠. 신평면. 그래요? 약간 저는 안쪽에 들어온 신평면인데. 신평면이 좀 넓군요. 네, 넓죠. 볼까요? 늘 말씀드렸지만 당진은 내륙 쪽에 도심 중심지가 그렇지, 있고 그렇지. 뻗어나가는 식으로 땅을 넓어지는. 저는 그러니까 서북쪽 맨 위에 신평면입니다. 공단 근처. 신평 산단 가는. 그냥 저 고속도로 바로 붙어 있는 신평. 왠지 저수지 하나 보이네요. 그 저수지가 제가 좋아하는 저수지입니다. 초대 저수지. 초대 저수지. 많이를 초대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 많이 오십니다. 근데 좀 약간 오른쪽 아래쪽이 어쨌든 뭐 바다 면한 이쪽이 그렇죠. 좀 좋겠군요. 맞습니다. 네. 이쪽은 뭐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과연 여기가 채워지는 게 빠를까? 한국의 인구가 축소되고 국력이 작아지는 게 빠를까는 사실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여기 가다 보면 또 네. 지역 주민이시니까 우렁쌈밥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네. 우렁쌈밥 맛있죠. 우렁이 박사라고. 우렁이 박사. 점심 한 11시 30분만 되면 줄이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도. 골프장도 있고 딱 면사무소 근처네요 여기는. 여기 딱 간선도로 있네. 방조제 지나가지고. 그렇습니다. 딱 목이네요. 저기 우렁 저 쌈밥집이 저 우렁이 박사집 기준으로 한 6개인가가 있어요. 그런데요. 대하 우렁이 전문 식당, 옛날 우렁이 식당, 우렁이 타운이. 그래서 우리나 우렁이들이 저기만 가면 아주 애들이 겁을 먹어갖고 우렁이들이 아주 여기에 다 모였구나. 원흉들. 우렁이의 적, 공공의 적입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우렁이는 저기서 다 해소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가면 이제 밥 반 우렁이 반 이렇게. 맛있어요. 갑자기 벌교 꼬막 풀코스 떠오르네요. 이 꼬막들은 또 벌교만 보면 벌벌벌 떨죠. 그렇죠. 그래서 벌교라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겠습니다. 당진.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그 다음 시간에 또 서산 말씀드릴 때 좀 끼워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 당진은 옛날 도시, 오래된데요? 그렇죠. 이름부터가 당나라 당자에 포구진자잖아요. 백제에서 당나라 갈 때 쓰던 포구. 왔다 하던. 중국이랑 교역이 많았던 동네군요. 그렇죠. 그랬다가 신라 통일하고 나서는 평택 쪽에서 이 원효대사가 해고물 마시고 중국 안 가기로 했다는 거. 그건 또 평택이라 그러더라고요. 평택이에요? 포승 쪽에 포승 항구 있는 점. 위쪽 아니고? 그거 다 그 근처래요. 다 요 근처. 평택까지밖에 안 가셨어요, 그분? 그렇다고 합니다. 저 한참 가셔서 그 해고물 드신 줄 알았더니. 평택에서 이제 마시고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죠. 그럼 깨달음 얻긴 좀 너무 짧은 거리 같은데. 그 당시 평택은 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당진 한번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서산으로 갑니다. 다음 시간에 서산으로 한번. 서산 가보고 그리고 열차가 담지 또 열차는 예산으로 가니까 한 번은 서산, 한 번은 예산으로. 백종원 선생님으로 좀 핫해진 예산을 가보죠. 혹시 서산, 예산 뭐 이쪽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 궁금증까지 같이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집 선택하실 때 잊지 마십시오. 어떤 집을 내가 살아야 되는가 혹은 사야 하는가 그것들 판단하시려면요. 놓치지 말고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김시석 박사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